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이야기한다. 고맙기만 하다.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 서거에 대해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해도 그분이 살아계신 것만 할까. 일주기 추모 행사에서 배우 명계남 씨는 오열하며 절규했다. 그냥 살아계시지. 그렇다. 같은 생각이다. 당시 대통령은 당신의 실패보다 진보, 개혁 진영 전체에 누를 끼칠 것을 못 견뎌 하셨다. 그리고 당신으로 인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셨다. 그래도 좀 더 길게 본다면 결국 사실은 다 밝혀질 것이었다. 법적으로도 규명될 일이었다. 견디셨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견뎌서 우리 곁에 계셨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이 있었을 텐데. 가끔 꿈에서 그분을 만난다. 한 번은 박석 등 묘역조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놓고 걱정이 많을 때였다. 꿈속에서 묘역조성에 이용되는 자재창고가 있었다. 대통령이 나와 함께 창고에 가서 준비된 상황을 보고는 굉장히 좋아했다. 비록 꿈이지만 우리가 하려는 방식에 대해 대통령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혼자 아전인수로 해석했다. 그래서 좀 안심이 됐다. 꿈에서 청와대 시절로 돌아가기도 했다. 인사검증을 하다가 불거진 문제를 확인하느라 내가 대통령을 모시고 어딜 가는 꿈을 꾸기도 했다. 이광재 지사 대법원 선고 전날 밤에도 꿈을 꿨다. 무척 유쾌한 꿈이었다. 대통령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누군가 한문 문장을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보고 있었다. 번역이 엉터리로 된 대목이 있었는데 그걸 놓고 대통령이 특유의 유쾌한 농담을 던져 좌중이 폭소를 터뜨리며 즐거워했다. 너무 유쾌한 꿈이어서 잠에서 깬 후에도 그 여운이 남아있었다.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생각해보니 이 지사 대법원 선고가 있는 날이었다.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반대였다. 꿈일 뿐이지만 그렇게라도 한 번씩 만나는 게 좋기만 하다. 술을 한 잔 마시면 가끔씩 옛날을 추억한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 인생에서 노무현은 무엇인가? 잘 모르겠다. 하여튼 그는 내 삶을 굉장히 많이 규정했다.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의 삶은 전혀 달랐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운명이다. 그런데 그것이 꼭 좋았냐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너무 많아서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그와의 만남부터 오랜 동행, 그리고 이별은 내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가 남긴 숙제가 있다면 그 시대적 소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물며 나는 더욱 그렇다. 기꺼이 끌어안고 남은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재단 이사장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에 매달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 우리 대에 다 끝날 일이 아닐 것이다. 그래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제대로 구축해 놓고 싶다. 참여정부 5년을 되돌아보고 평가하고 성찰하는 일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 평생 변호사로 살았다. 돈에서만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면 변호사는 참 좋은 직업이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 말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의 일부를 공익이나 공동선을 위해 내놓는다는 생각을 가져도 좋겠다. 그런 자세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갖게 해준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변호사를 하려고 했다. 다행히 변호사로 성공한 편이다. 돈도 벌면서 인권 변호사라는 좋은 평도 들었다. 사건 소개비나 판검사 접대, 전별금 같은 하기 싫은 관행들과 거리를 두면서도
사무실 유지 잘하고 법조 내에서 괜찮은 평도 들었으니 운도 아주 좋았다. 변호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살았다. 변호사하면서 일반적으로 특별검사라고 부르는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한 경험이 있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특별검사보다도 이전이었다. 부산 세관 심리분실에서 발생한 세관원 고문 사건이었다. 내가 미워해 마지 않는 고문을 처벌하는 일인데도 나는 법정에서 엄벌을 구형하는 것이 마음 편치 않았다. 20년 넘게 공무원으로 봉직한 사람이 형뿐만 아니라 파면돼 퇴직연금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 등이 딱하게 느껴졌다. 특별검사로 사건을 처리하는 와중에도 변론 사유가 자꾸 눈에 들어왔다. 나는 어쩔 수 없는 변호사 체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를 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건을 맡았다. 특히 노동, 시국 사건은 나만큼 많이 한 변호사가 없을 듯 싶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서 있던 위치 때문이다. 노동운동의 대분출기에 그 중심이었던 울산과 창원의 굵직한 노동사건들을 처음엔 노 변호사와 함께 나중엔 혼자 도맡다시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국 사건이야 서울이 훨씬 많지만 서울은 인권 변호사들이 꽤 있어 사건을 분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산은 그렇지 못해 몇 배나 많은 사건을 맡게 됐다. 사실 인권 변호사란 말은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 모든 변호사의 기본 사명이 인권 옹호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법도 그렇게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독재 권력의 서슬퍼런 엄혹한 현실 속에서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소수의 변호사가 그 일을 맡게 됐고 인권 변호사라는 특별한 호칭으로 불리게 됐다. 그런 특별한 호칭이 필요 없는 세상이 바람직한 세상이다. 호칭이 어떻든 나는 노동, 시국사건 변론이 참으로 보람이 있었다. 억울한 사람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그 시절 인권 변호 활동은 그 자체로서 독재에 저항하는 운동이었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민주화 운동이었다. 변호사는 그런 맛에 하는 것이라고 후배 변호사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인권 변호사라는 말을 듣게 되자 당사자가 다수인 사건도 자연히 많이 맡게 됐다. 비단 집단 해고 사건뿐 아니라 다수 주민들의 일조권 피해 분쟁, 아파트 주민들의 분쟁, 집단적인 피해 사건 같은 것들이다. 서민들이 한꺼번에 딱한 사정에 놓이게 된 사건들이어서 고생스러운 만큼 성공할 때 느끼게 되는 보람과 기쁨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 변호사 된 것이 가장 보람있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그런 변호사 생활을 떠나 청와대로 들어간 것은 그야말로 내 인생에서 일탈이었다. 내내 불편했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듯 내게 어울리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았다. 얼른 내 자리로 변호사로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지냈다. 그래도 중간에 청와대에서 나왔을 땐 변호사를 할 수 없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럴 때 곧바로 법무법인 같은 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변호사의 좋은 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참여정부 기간 동안은 변호사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일반적으로 그래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내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맡았던 역할 때문에 적어도 나는 변호사도 다른 돈 버는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네팔 트레킹을 떠났던 이유였다. 참여정부 기간엔 노 대통령 탄핵 사건 딱 한 건만 맡았다. 참여정부가 끝났을 때 나는 드디어 해방이다 라고 외쳤다. 변호사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래도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판검사하다가 옷 벗고 전관예우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참여정부가 끝난 후에도 7, 8개월가량 공백기를 가진 뒤 변호사로 복귀했다.
원래 내가 있었던 법무법인 바로 그 자리였다. 복귀해보니 전관예우 걱정은 그야말로 웃기는 나만의 생각이었다. 참여정부 고위직에 있었다는 경력은 적어도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변호사 영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관예우가 아니라 오히려 전관박대였다. 어쨌든 이제야 내 자리로 돌아왔다. 물론 옛날 같지 않다. 세월이 흘렀고 짧지 않은 공백이 있었다. 변호사계에선 흘러간 물이 됐을지도 모르겠다. 옛날에는 나를 의논 상대로 편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게 느껴진다. 그래도 내 마음은 편하다. 변호사를 하면서 노무현 재단 일을 함께 하는 것도 옛날과 달라진 모습이다. 노무현 재단 일을 함께 할 수도 있으니 내가 변호사를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